김서연의 움쑥. 새살처럼 연한 쑥을 쓰다듬는다. 여름이 되면 수쑥강처럼 속이 피어버리는 터라 봄이 다 지나기 전에 살찐 쑥 우듬지를 뚝뚝 잘라 저장해 두었는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산적을 할 요량으로 양아밭을 더듬다가 뜻밖의 우북한 쑥 무더기를 보았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옷을 태웠다. 요양병원에서 하루 날을 잡고 나와 당신 살림을 미리 정리했던 터라 유품이랄 것도 없었다. 병원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겼으니 옷가지 몇과 전화기가 전부였다. 잘 마른 쑥을 불쏘시개 삼아 작은 보따리를 던졌다. 그 안에는 입어보지도 못한 외투도 있었다. 물색이 너무 곱다고 저했지만 상점 주인과 내가 우측 좌측 밀어붙여 장만한 옷이었다. 영 내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바꾸자고 했을 터인데 날 따뜻해지면 나들이 옷을 하겠다고 두었다. 기껏 딸 집에 한 번씩 다녀가는 어머니다. 시골살이 하는 내 집들에서 새싹 보는 것을 좋아했다. 잡초 사이에서 올라오는 머위 나물이며 쑥을 한 주먹 뜯어왔으는 먹기도 아깝게 이쁘다며 웃었다. 꽃 밴 수선화를 보고도 그랬다. 어디에 있다가 작년 모습 그대로 얼굴을 내미는지 신기해 했는데 환절기 때면 한 차례씩 알았던 당신에겐 어린 삭들이 더없이 대견했을 것이다. 그마저 오래 보지 못했다. 다음 해에는 입원을 하고 말았다. 병실에 있는 동안 꽃철은 2번이나 지나갔지만 외투는 나들이 한번 못해보고 결국 불더미 속에서 사그라졌다. 전화기만 가져와 서랍에 넣어두었다. 이제는 소리도 없는 껍데기이지만 어머니의 전화기는 내게도 특별한 물건이다.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가까이 지내던 내가 수시로 전화를 하며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때로 받지 않을 때가 있었다. 외출했을 것을 가정해 어림한 시간까지 기다리다 끝내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쭈뼛쭈뼛 머리카락이 섰다. 번번이 전화선이 빠져있거나 전화기가 잘못 놓여 있었다. 이렇게 한 번씩 소동이 나는 것을 친가나 외가도 알게 돼 외갓집에 가시면 외삼촌이, 큰집에 가면 사촌오빠가 어머니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줬다. 하지만 시장이나 병원같이 예고 없는 출타가 문제였다.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해가며 어머니의 목에 걸리게 된 전화기였다. 병원에서도 침대 난간에 걸어두고 자식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딸내 너를 생각하는지 삽사람한 머위나물이며 연한 파나물, 된장 풀어끓인 쑥국 이야기를 자주 했다.
어머니 가시고 흑백 사진처럼 어두운 나날이 같다. 당신과 연락이 안 되면 사색이 되어 뛰어다니던 나를 아시면서 잘 도착했노라고 여긴 날마다 봄날이고 지천에 나물과 꽃이 가득하다고 전화 한번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겨우 연락이 닿은 어머니를 붙들고 어린 아이처럼 울던 나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나뿐인 건지, 얼마나 먼 길이길래 아직도 도착을 못한 걸까. 한 살이 맺힌 꽃자리처럼 어머니 떠난 자리가 허전해질 때면 무시로 전화기를 뒤적였다. 전화기 속에서 친구들은 손주 자랑으로 앞다툰다. 나 역시 꼬물거리는 손짓, 발짓이 귀여워 내 손주도 아닌데 몇 번이고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본다. 이 집, 저 집 카톡 사진들을 훑는데 이게 웬일인가. 엄니 핸드폰이 카톡에 떴다. 어머니가 쓸 때는 기능이 단순한 폴드폰이었어 카톡을 사용할 수 없었다. 가슴이 뛰었다. 액정을 뒤로 밀었다. 분명 어머니 번호가 맞았고 반갑기보다 무서웠다. 시아버지 초상을 치른 후 아버님이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놀란 적이 있다. 남편 명의로 해드렸던 전화기를 받아와 다시 사용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그때 망자들의 세상도 어디에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세상 좋아졌으니 저 세상에도 변화가 있어 전화기 하나씩은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맹랑한 상상을 했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늘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앳된 여자의 진달래빛 상의가 환했다. 손가락 사이로 눈, 코, 입이 선명해졌다. 피부가 희고 이썩 보이는 웃음이 언뜻 우리 자매들을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전화번호를 반납했으니 새 주인을 만난 것이 당연했다. 번호 잃은 어머니의 전화기는 멍텅구리가 되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엄니 핸드폰 속 그녀를 자주 훔쳐보았다. 대강의 일상을 읽으며 취향이나 성격까지 마음대로 가늠했다. 여행지에서의 거침없는 웃음이 화면 안에서 쏟아질 때는 나도 덩달아 입이 번거로졌다. 요정은 연애를 하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까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해 어디서 번뜩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 가시고 우리 형제는 한동안 대화가 없었다. 혼자 보기 아까워 잠잠한 형제들의 단체 톡방에 그간 이야기들을 나열했다. 아버지처럼 안경을 꼈다는 얘기도 했지만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노를 바라보듯 어머니를 보내고 제각기 가슴에 금께 다 들어간 구석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박완서 작가의 움딸이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시집간 딸이 죽고 사위가 새 장가를 갔으 맞은 부인을 근처의 친정에서는 움딸이라고 부른단다. 불탄 쑥밭에서 새로 돋은 가을 쑥을
움쑥이라고 부르는 이치와 같았다. 딸을 잃은 친정 어머니와 전처의 흔적을 보아야 하는 새 부인이 서로 편한 관계일 리 없다. 소설 속에서 새 부인은 절대 우음이 털 수 없는 풀모지에 있다. 하지만 아이의 외할머니 마음에 딸 같은 정이 움트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가슴에 오래 남았었다. 뜬금없이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 어머니 번호 쓰는 사람 행복한가 봐. 보기 좋네. 풀숲을 헤매던 손이 움쑥을 쓰다듬며 평온을 만났듯이 요즘도 한 번씩 전화기에 새 소식이 움트면 형제들과 대화를 이어는다. 서로의 불탄 마음 언덕을 어루만지며 보듬는다. 이렇게 어머니는 조금 더 우리를 돌보다 갈 모양이다. 18살에 시집을 왔다고 했다. 목화를 따다가 들녘 사람이 된 어머니는 솜털보다 순한 사람이었다. 숙향이 코끝에 맴돌다 바람을 타고 흩어진다. 바람 닿는 그곳에도 쑥이 돋았는지 전화 걸고 싶다. 우리 형제들의 웃음이 만발한지 물어보고 싶다.